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서 분리기소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중교사죄 예. 아닙니까? 이 이중교사죄는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제대로 재판만 진행이 된다면은 총선 전에 예.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면은 총선의 결과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19일 날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서 이중교사 공소장을 단독으로 입수해 가지고 보도를 예. 했더라고요. 그 이중교사 공소장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그 이중교사를 회유했다 할까? 강요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 아닙니까?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수행비서죠. 예.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중교사가 너무 적나라하게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맞습니다. 번이죠. 두 번을 통화를 해가지고 모른다는데 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써줄 테니까 그거 가서 읽으세요 하면서까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죠. 텔레그램으로. 예, 그랬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제 교사라는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거니까 시킨다는 거죠. 예. 교사를 시킨다는 거. 위증을 하는 사람 본인이 있고. 근데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변호사였죠. 예, 변호사 시절. 예, 그 검사 사칭 문제 예.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김비서라고 그러면 김진성이. 김진성 비서한테 좀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때 이재명 대표는 관계없고 KBS 이쪽 PD하고 그쪽이 문제 있는 것처럼 그건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은 2018년 예. 도지사 선거 때 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일이죠. 지금 충북지사는 김영환 네. 당신은 후보예요. 아마 바른미래당 후보였을 텐데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나는 전혀 검사 사칭을 안 하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왜 당신이 검사 사칭했는데 누명 썼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본인이 위증한 것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네. 거짓말한 것은. 그러니까 이 김진성한테 원래 그 KBS 최초로 비디오고 이 변호사인 이재명이가 이 검사를 사칭해 갖고 김병량 시장한테 통화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이 KBS PD 쪽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측이 공모를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KBS 너희들은 빼줄게. 이 이재명이가 잡자. 이재명이가 다 했다는 걸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엮어 가지고 나를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다. 예. 주범으로. 그런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이게 사실은 안 했는데 누명을 썼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위증을 그러니까 해달라. 이 김병량 시장 그때 그 검사 사측 문제는 그때 있었던 일이고 한참 전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 공직선거법인가요? 예, 2018년 예, 이제 그 그건 있었던 경기지사 도지사 예, 선거. 그 선거 토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하니까 그 김진성 씨에 대해서 이 증언 나가가지고 증인 나가가지고 당시 그 수행비서 했으니까 그거 잘 알잖아. 그 하면서. 실제 일은 그러면 KBS 한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김병량 쪽에서 이재명을 잡아야겠다 덮어 씌우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자기는 검사 사칭한 게 없다. 그거죠.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 그랬죠. 예. 그런데 김진성 씨는
난 기억이 없다. 그런 일 그리고 없다. 난 그때 방 밖에 나와 있어 들은 적도 없다. 예, 그때는 또 선거전이 있으니까 예. 미리 나와가지고 그 예. 당시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위증이라는 게 있죠. 내 기억이 희미한데 기억이 확실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예. 예, 위증이 참 폭이 넓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예, 잘 모르면서 나 잘한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고요. 그게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기억이 희미할 때 기억이 똑똑하다 하는 것도 위증이 되고 예. 그 정도로 이 위증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진성 씨한테 자기 살려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김진성 씨한테 기억이 없다는 사람을 자꾸 기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언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아는 더군다나 것처럼. 도지사가 예. 그렇게 부탁하니까 김진성이가 도지사가 처음에는- 차마 거절을 못했다. 처음에는 부정했죠. 안 예.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워낙 계속 강요를 하니까 강요죠. 뭐 사실 도지사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유력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요. 거기에서 거부할 수 없어서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그 변론 요지서 거기는 분명히 그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말만 다 쓰인 게 변론 요지서니까 예. 자기 측 변호인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증언을 또 해버렸습니다.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그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이 이번에 그 김진성 씨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그 거짓말이죠 사실은. 기억 안 나는 걸 자꾸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증교사로 기소를 했는 게 바로 지금 위증교사 사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성이는 이때 이재명 당시 지사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은 도지사도 도지사지만 그때는 이재명이가 인섭이형으로 부르는 김인섭 씨하고 이 백현동 거기에 같이 짝짝꿍이 돼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인섭이가 내가 받는 77억 중에 반은 너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일하자 하니까 이 김진성 입장에서는 도지사에다가 또 그 당시 성남시장이 또 민주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약점을 하니까 파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예. 거짓말 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증교사로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이 사건은 원래는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워낙 오래됐죠. 분당 백궁에 있는 파크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특혜 분양됐다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 나오려고 움직일 때부터 이거 주장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철호 PD가 당시 추정 60분 이거 프로를 맡았던 PD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짜고 모여가지고 김병량한테 전화를 했는데 김병량 시장이 KBS 최철호 PD라고 하면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그 담당 검사가 경상도 말실을 쓰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경상도 발언을 하면서 나 누구 검사입니다. 이렇게 코치를 옆에서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그게 또 60분짜리 추적 보도가 나갔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 검사 사칭으로 돼갖고 150만에 네, 벌금 받았죠. 벌금도 받았는데 그게 이제 2018년대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도지사 TV 토론에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02년 사건이 2018년에 문제가 다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 이재명의 목소리가 딱 나온 그러다 보니까 유창훈이 같은 부장판사도 어쩔 수 없이 소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재명으로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뭐 이 직접 녹취록이 증거가 있는데. 있잖아요. 직접 예. 증거가. 그렇죠. 그게 최고죠. 근데 이게 딱 녹취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명백한 사건인데 예. 지금 이게 뭐 사건 배당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문제는 이제 예. 이것을 지난번에 백현동이라든가 이중교사 이런 예. 부분들을 가지고 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쌍방울까지 포함해서 아직은 쌍방울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백현동은 이미 분리기소를 했고 그 뒤에 또 이중교사 분리기소를 해서 다 두 개는 기소가 됐고 검찰은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대장동과 모든 비리의 범죄 구성이라든가 성격이 같으니까 병합해서 예.
해주세요. 지금 대장동 사건은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병합하면 좋겠습니다. 예. 대신 위중교사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분리해서 재판을 하겠거니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뭐 재정합의 뭐 이런 결정을 해갖고 그것도 또 형사 33부에다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 합의부터 말씀드리면 예. 본래는 이게 단독 사건입니다.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예. 위증교사는 예. 이 형이 이제 일정 이하 되면 단독 판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중환 사건은 뭐 살인이나 뭐 강도 이런 거는 합의부. 그런데 이게 단독 사건이지만 사건의 성격이 단독 판사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관련 사건이 있을 때는 재정 합의라요. 재정 합의부가 있습니다. 그 수석부장하고 뭐 하든가 하여튼 뭐 아니면 일부에서 선임부에서 이 사건은 합의부로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사건 번호가 이제 일반 단독 사건은 2023 가단. 예. 가단이 고단으로 돼. 고단 형사 사건은 고단이니 고단 몇 호 해가지고 단독 판사가 하는데 이 사건에는 번호가 다시 붙습니다. 고합 합의부 사건을 단 하면 단독 사건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붙는데 그래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대장동 백연동 배임 이 사건을 재판하는 33부인가요? 예. 일이 보낸 겁니다. 보냈으면은 이게 사건이 병합되면 이 아까 말씀하신 위증교사 사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더 심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녹취록 듣고 예. 이게 맞냐 안 맞냐 당신 목소리 맞아 안 맞아 이것만 확인하면 거의 위증교사가 떨어지는 사건이기 예. 때문에 결론을 금방 낼 수 있어요. 예. 있는데 재판부로서는 이게 경합범이라 그래요. 대장동 사건, 백연동 사건의 배임죄하고 이 위증교사가 아무리 그 금방 떨어지는 사건이더라도 같이 심리하면 같이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판결이 내릴지는 모르는 거 제가 아닙니까? 볼 때 대장동, 백연동 사건은 뭐 2027년 전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날지 1심이나 나올지도 1심은 모르는. 나올지 모를 정도로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병합하면 위증교사도 그때 나오는 거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예. 분리 기소를 했다고 일부러. 예. 이거는 단독 사건이니까 단독 재판. 그래서 저는 있죠. 이게 그 위증교사 사건이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김문기 사건. 예. 뭐 김문기 사건이라 그러면 되는지는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골프 같이 있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사건. 그다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백연동에서 국토부 협박. 예, 그 용도 변경에 관한 그 사건. 그것도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다음 요 위증교사 사건. 요거는 같이 가도 돼요. 세 건이. 다 단독 사건이고. 예. 그러면은 이게 근데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연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거는 백연동의 배임 사건과 조금 관련은 되니까. 예. 그거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해는 돼요. 물론 그게 저로서는 좀 불만스럽지만은 그래도 백연동 같은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거 2002년에 일어났고 2018년에 그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 관련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건을 뭐 더 이상 심리해 볼 필요가 거의 없는 이 사건을 갖다가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김문기 사건하고 병합해 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는 그 대장동, 백현동 그 배임 사건으로 가버리니까 예. 이건 검찰로서는 이거 황당한 거죠. 자기들은 뜻이 있어가지고 분리 기소까지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에서도 지금 물론 34부에 김동연 재판장 그 33부에서 그 병합을 해서 재판을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재판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났지만 일단 이 재정 합의를 통해서 33부로 보냈다는 것은 병합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거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같은 피고인, 그 이재명이라는 피고인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가 왔다. 우리한테 배당됐다. 그럼 같이 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검찰로서는 있죠. 이걸 다시 분리해가지고
단독 재판부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해본 그걸 적이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재판 경험상 한 번 재정 합의가 돼가지고 오면은 거의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검찰로서는 진짜 궁여지책으로 이거 빨리 결론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분리 기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 이게 이 사건 배당을 수석부장이 보통 형사수석부장이 합니다. 예. 형사수석부장이 어떤 컴퓨터에서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했어요. 예. 보통 사건 배당은 여러 가지 잡음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피고인들이 그 예전에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판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배당하도록 힘을 썼다고. 그걸 60년대, 70년대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옛날 은행알 추첨을 했어요. 예. 은행알로.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되는 바람에 이게 자동 배정되는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사람 힘으로. 역시 사람 힘이 위대하네요. 그걸 갖다가 재정 합의부로 보내는 바람에 이 사건의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도 뭐 같은 생각을 갖고 분리기소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 전에 이것은 네. 간단한 사안이니까 1심 판결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은 벗어날 것 아니냐. 거기서 딱 위중 교사했다는 게 나오면. 네. 그런데 이 중앙지법이라는 게 지금 이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장도 그 세력들이 끌어올린 사람, 민 사람, 김정중 법원장이 선출로 돼버린 네. 거예요. 더군다나 이 김정중 지법원장은 예. 김명수의 아주 총애하는 측근이라고 그래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앙지법 법원장을 비롯해서 중앙지법이 이재명 재판 지연에 손을 들어주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게 지금 비난의 어떤 비판의 화살이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뭐 들으면 억울하다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몰라도 당연히 그러겠죠.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론을 하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이게 사건이 아주 복잡하고 예. 그다음 대장동 백연동 사건과 얽혀 있다. 그럼 당연히 고려버려요. 사실관계를 새로 확정하는데 그러면 그리 보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그 이 재판부 저 재판부 같은 사안을 두고 결론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병합도 심리하고 그다음 보조를 맞추고 네. 그렇게 한 게 맞지만은 지금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건이고 예. 또 한 사건 이 대장동 백연동은 재판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증거도 복잡하고 정인 신문도 엄청나게 할 거고 예. 그러면 몇 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적 심리가 아주 간단한 이 위증교사를 해필이면 왜 그리 보냈냐 예. 정하고 싶으면은 그냥 다른 합의부 예. 뭐 아까 34부 자꾸 말해서 33부 말고. 어느 분인지도 모르시겠지만 예. 합의부에 딴 데 보내도 돼요. 예. 정 이게 야당 대표 우리 유 누구죠? 그 이번에 영장 기각한 유창훈이. 유창훈 판사같이 뭐 그런 게 좀 의심스럽다 이러면은 차라리 34부 강기태 그 선거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또 보내면 거기다 같은 보내든지. 선거법 사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던데. 연관 사건이니까. 이 백현동이라다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보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 사심 없이 이렇게 재판을 참 열심히 하게 됐다. 이 말이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민심 소통 이야기했지만은 예. 우리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건지 판단하는데 이게 결국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혹시 법원장 그 법원장의 또 탄생 배경이 어떤 우리법 연구회 또는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단독 판사나 배석 판사들은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임명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을 이게 유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결론을 내냐도 참 사법 정의에 중요한 거거든요. 헌법에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아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연된 재판을 받을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들이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 욕을 한다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국민이 옳다면 옳은 거라고 그러셨죠. 예. 우리 평론가 사람이 옳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직은 뭐 최종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 뭐 재정 합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33부 김동연 재판장이 그건 뭐 단독으로 하겠다. 요게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예. 병화 한번 재정 합의가 돼 그리 오면은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예, 없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법원까지도 예. 야당 권력에 아부하고 그러느냐 법불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금 태도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법불악이라는 것에 예. 오히려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의 권한에 눈치를 보고 거기에 영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유창훈 영장 담당 부장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 대표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지만 참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었어도 언론 김명수는 물러났어도 그 사법부는 변하지 않고 않았다.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렇습니다.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전부 다 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